포근한 날씨 탓에 겨울 축제 개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얼음이 어는 날이 줄어든다는 전망도 있어 겨울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설을 앞두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오랜만에 만난 독거노인들은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5일 저녁 행성군 조항리의 한 도로에서는 눈길을 달리던 SUV 차량이 배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일 새벽 독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45톤급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선원 9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으며 불은 출동한 해경에 의해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 축제하면 인제 빙어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등 겨울 축제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 겨울 축제가 포근한 날씨 탓에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얼음이 어는 날도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매년 인제 빙어축제가 열리는 인제군 남면 빙어호입니다. 축제 부스가 설치되는 강변이 물에 잠겼고 얼음도 거의 얼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돌멩이를 던져보면 겨우 언 얼음이 힘없이 부서집니다. 지난 12월 인제군에는 6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보다 2.9배 많은 겨울비가 쏟아지면서 빙어호 수위가 높아진 데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음이 거의 얼지 않은 겁니다. 안전한 축제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얼음 두께는 최소 20cm. 결국 인제군은 빙어축제 개최를 취소했습니다. 날씨 탓에 축제를 열지 못한 경우가 최근 10년간 벌써 3번째입니다. 강원 지역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도 2년 연속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난달 한탄강에 얼음이 충분히 얼지 않아 꽁꽁 언 강 위를 걷는 축제가 부표 위를 걷는 축제로 대체됐습니다. 기온 상승 탓에 얼음이 얼지 않다 보니 겨울 축제를 계속 열 수 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얼음이 어는 결빙 일수가 점차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SSP 585 시나리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결빙 일수는 현재 대비 21세기 중후반기에 10.7일, 19.6일 감소하고 기온이 0도 미만인 날이 먼 미래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기상청은 향후 탄소 배출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40년대쯤에는 인제, 태백, 화천, 철원 등 겨울 축제를 여는 지자체의 결빙 일수가 거의 반토막이 난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갈수록 겨울 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상황, 새로운 축제를 모색하는 지역도 나왔습니다. 축제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곳에서 사계절 이 축제가 열릴 거다. 여름 축제는 캠핑과 물축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인제군 남면에 사계절 복합관광지를 조성하고 수상체험시설을 활용한 여름축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겨울축제하면 강원도라는 말도 옛말이 되어가는 시대. 새로운 축제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명절이면 더욱 외로운 분들이 계시죠. 쓸쓸한 명절을 맞이할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미리 설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복지관에 때 아닌 윷놀이판이 펼쳐졌습니다. 3-3-5 둘러앉아 윷을 던지고 말을 옮기며 즐기는 사이 여기저기서 탄성과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손바닥만한 종이 딱지를 바닥에 힘껏 내리칩니다. 땅에 깔린 딱지가 뒤집혀도 뒤집히지 않아도 즐겁습니다. 제기차기와 투호놀이 어느 것 하나 실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아픈 허리도 다리도 있고 명절 분위기에 흠뻑 빠져봅니다. 우리가 말을 4개를 썼는데 4개가 우리가 먼저 났으니까 이렇게 던지는 것도 2개 넣어보고 딱지도 쳐보고
놀이가 끝난 뒤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 한 끼도 어르신들에겐 즐거움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있지만 오가는 친척도 없이 홀로 지내는 노인들에게 명절은 더 쓸쓸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뭐 그냥 밥하면 그냥 지내지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는 놈도 없고 그런.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명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지역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해 전통놀이와 덕담 카드 쓰기 등으로 잠시나마 떠들썩한 명절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번 설 행사는 지역 기관들이 참여해 릴레이로 열리고 있는데 이날은 강원지방우정청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직원 20여 명이 봉사단으로 행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명절에 찾아뵙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와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해마다 명절이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품이나 음식도 꾸준히 지원하지만 찾아올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홀몸 어르신의 외로움을 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구나, 이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명절에 통해서 또 우리가 세뱃돈 받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좀 끝전을 좀 떼어서 명절에 제가 좀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와야 되겠다. 복지관은 설 당일이자 휴일인 오는 10일 평소처럼 문을 엽니다. 매일 무료 급식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이웃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명절 선물과 떡국을 나눌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5일 오후 8시쯤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인근에서 눈길을 주행하던 SUV 차량이 개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앞선 5일 오전 11시 50분쯤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3대가 충돌해 운전자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5일부터 6일 오전 5시까지 강원 지역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5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 새벽 3시 55분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5톤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 2척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해당 어선 승선원 9명은 인근을 지나는 선박에서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오전 7시 50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해 2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불이 난 선박은 반소된 상태로 반 정도 침몰됐습니다. 강릉의 희소식, 강릉박사 배선식,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배선식입니다. 저는 행정학 박사, 다문화 박사로서 이번 총선에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연구했습니다. 강릉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 신곡에는 트라이앵글 관광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경포 쪽에는 300척 마리아나 항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릉에는 초국적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에는 지방정론과 인구 1만 명이 들어가는 은퇴도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강릉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중남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지난 수십 년간 하나의 불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불판 이제 다 탔습니다. 교체해야만 합니다. 저 김중남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사천 영곡 주문진 발전 전략 제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강동 옥계 지역 산업단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산업 유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21만 강릉 시민의 인구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 김중남과 함께 손에 손잡고 함께하면서 강릉의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릉 선수 교체, 강릉 미래 교체, 김중남과 함께 우리 강릉 시민 여러분 화이팅! 준연동형, 병립형. 생소하면서도 참 어려운 말이죠.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 방식인데요. 최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제가 확정됐습니다.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게 비례의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4년 전과 비슷한 형태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후보는 안 내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내세워서 각각 17석과 19석을 가져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모두 47석이 연동되는데요. 모든 정당에게 의석이 배분되는 건 아닙니다. 정당의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수 정당들의 합종 연횡은 물론이고 각 정당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생소한 정당이 적힌 기다란 투표용지 때문에 유권자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 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6일 출범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과 강원녹색당은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등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정치행정에 맞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녹색당 후보 등은 녹색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겨 총선을 치른 뒤 다시 녹색당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강릉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세인 전 검사장은 6일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와 희망을 담아내는 보편적이고 유연한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어 지역의 권력이 특정 그룹에 집중돼 다수 시민이 지방 행정의 공정한 수혜에서 소외돼 있고 천혜의 관광 자원에도 경제적 부와 소득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현재 4선 현역인 권성동 의원과 김한근 전 강릉시장, 오세인 전 검사장까지 모두 3명이 신청했습니다. 강원 의료산업수출지원단이 두바이 전시회에서 180억 원 상당의 계약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서 전년 대비 20% 증가한 2천여 건에 2,846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뒀는데요. 이 가운데 계약으로 이어진 건수는 130건에 1,341만 달러로 우리 돈 180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두바이 아랍 헬스 전시회에는 도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17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고교 대학 연계 교육과정 지원단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6일부터 8일까지 강릉과 원주, 춘천 등에서 각각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는 대학 입학사정관과 고등학교 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데요. 협의회에서는 2024년 고교 학점제 관련 주요 정책 소개와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 고교 대학 당담자 협의 등이 진행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